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기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칭기스칸 학습법, 칭찬을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 하고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따져봐라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책을 육아 서적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어, 보통 이제 캠브리지를 가거나 뭐 하버드 대학을 가거나 아주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전국에서 가장 잘하거나 이런 학생들 어머니들하고 같이 무료 인터뷰를 57회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해가지고 이그 59분의 이야기를 다 실을 수는 없어서 17개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쓴 다음에 그 제목을 가만히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 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칭기스. 그래서 칸자를 썼었는데 칸자가 없어서 깐깐하게. 그래서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다져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쓰면서 강연을 무려 500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잖아요. 이 책을 한 건 다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1서부터 10까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뭐 왕족으로 태어나서 뭐 슈퍼 데디를 데려다가 뭐 육아 전문가를 데려다가 훈련시키기 전에는 그런 사람은 사실 없겠죠. 참 있기야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육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확고한 교육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릴 때 조금만 영양을 주게 되면 3살 버릇 여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육아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은 엄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그 준비를 하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자가 들어가는 말을 찾다 보니까 앵무새를 발견했어요. 사람 말을 하잖아요, 앵무새가. 그런데 2달이 되기 전에 사람 말을 가르치면 어떤 말인지 따라할 수 있는데 2달이 지난 다음에 앵무새한테 교육을 시켜보니 죽어도 안 되더라. 참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저는 느꼈어요. 어떤 각인 시기가 있구나.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저도 운동선수였거든요. 근데 운동을 늦게 시작했어요. 기계치조라는 운동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운동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정말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 때문에 참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센스도 좋은 그 선수를 데려다가 운동을 시켜보니까 늦게 시작한 친구는 어느 벽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제 6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380 학습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걸 숫자로 하면 380 학습이잖아요. 이 세계 최고의 학습법이잖아요. 이때 두뇌가 완성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다 알았어요. 두뇌의 95%가 이미 이때 완성된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4번입니다. 4살 때 두뇌가 무려 95%가 완성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연구 결과. 자, 4살 때 이미 두뇌가 95%가 완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7살에 학교를 보내요. 글씨도 그때 배우고 이건 너무 늦는다 이거죠. 이걸 증명하는 얘기가 있는 게 아테네 시대가 이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가 많았던 때라고 합니다. 밤하늘에 별처럼 많았다 그래요. 그 칼비테 영재교육법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걸 보고 제가
느꼈는데 그 태어나자마자 시를 하는 사람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을 보고 운동하는 사람도 보고 뭐 웅변하는 사람 소피스트 뭐 이때 많았잖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소피스트가 있고 변증학자가 있고 뭐 이랬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발달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그런 걸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밤하늘의 별처럼 천재가 많았다고 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재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어떤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평생 천재입니다. 시냅스가 이미 천재형으로 이미 다 시냅스가 연결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시냅스라는 거는 꼭 저거와 같습니다. 저 네온사인과 네온사인의 빛을 전구를 조금 달면 화려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구를 많이 달아가지고 아름답게 치장해야만 아름다운 네온사인이 되는 것처럼 단어를 많이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천재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우등생이 사용하는 단어가 8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한테 얼마나 많은, 특히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유아어 있죠. 예, 응가했니, 뭐 응아하자,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유아어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애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어려운 단어라 하더라도 계속 어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만 3만 단어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너무 흘려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계속 들려줘라는 얘기죠. 얘한테. 자, 6번입니다. 60%의 원리란 60% 조기 교육 원리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배드민턴 배우러, 탁구 배우러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선수들보다 더 많이 훈련을 하고 국가대표보다도 더 열심히 훈련한다 하더라도 코치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수 출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수 출신의 60%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치조끼리 게임을 하고 선수 출신들은 선수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놀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 워낙. 이게 바로 60%의 원리다 이겁니다. 제가 뭐 무슨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과학책에 다 나온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번 7년 동안 죽었다 살아나라. 7년 동안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거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교육의 이미 다 성패는 다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습관을 만들고 또 시냅스를 발달시키고 단어를 이해하게 말하게 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근데 여기는 무슨 조건은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교육만 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하루에 온종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30분에서부터 2시간 이내로 짧게 재밌게 15분 이상 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특히 자연에서 노는 거를 자연을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보고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라는 점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여러분 80%의 원리 아시죠? 무슨 일이든 간에 80% 이상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80% 이상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장학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에 있다 보니까 벽지 점수가 없어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랬더니 장학사가 되는 길이라 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45살이 되고서야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뭐 이 돌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머리는 좀 있는 편이었지만 공부다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벼락 공부해가지고 월말고사나 이런 거 시험 보고 뭐 이 정도였지. 그리고 예비고사나 패스하고 이 정도였는데 45살이 돼서 장학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길러낸 테니스 감독이었는데요. 그렇게 혹독하게 선수를 시키다가 내가 선수가 됐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공부나 뭔가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들에 찾아갔어요. 교육학을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고시원을 빌려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참 눈물 나온 장면이에요. 사실 말은 쉽게 하지만. 그리고 또 거기서 식권을 팔아요. 그럼 가서 그때 1,700원인가 하는 밥을 한 그릇씩 사 먹으면서 오전에 학원, 오후에 학원, 저녁에 학원, 나머지 시간은 연락 무조건 보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무려 3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그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지식의 빅뱅이 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냥 폭발적, 그때가 사람이 두뇌가 퇴화하는 순간이잖아요. 40대, 45세 정도면. 그때 저는 반대로 한 거예요. 그거를 확 뒤집어 엎었어요. 그랬더니 지식의 빅뱅이 온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제가 느꼈어요. 80% 이상은 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선수 가르치는 것도 80% 이상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선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돼 있습니다. 현재. 다음 9번. 이해력, 판단력을 좌우하는 판단력 이런 거 전두엽에서 이렇게 관장하잖아요. 이게 9살까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력이 뭐 어른이 돼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많이 이해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판단력을 발달되는 거는 9살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린 시절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이거를 공부하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다 보니까. 특히 제일 좋았던 거는 강연을 한 거였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학식도 높고.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자다가도 좋은 생각이 나면 얼른 쓰고 이런 걸 했고. 그래서 9살까지 이 전두엽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그때까지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끔 애를 잘 교육을 시켜 좋은 습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번입니다. 10살 때 적성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한테 잘 속을 수도 있어요. 단순 적성, 단순히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게 적성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평생 이 친구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갈 만한 적성이 무엇인가를 10살경, 그러니까 3, 4학년 정도 나이에 자세히 살펴보고 그건 계속 이렇게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만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도 뭐 이렇게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핵심은 아주 지극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은 지식을 획득하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애가 지금 눈동자도 잘 초점도 안 맞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에 그래도 살아있는 건 청각입니다. 청각으로 듣는 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얘는 어린애니까 어린애에 맞는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고 뭐 이거 어려운 책이고 무조건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읽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아이의 시냅스를 계속 뇌 속에 있는 시냅스가 커지게, 퍼지게, 넓게, 크게 그래야만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가 말을 시작하면 말을 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칼비테 목사도 얘기했어요. 칼비테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200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독일의 로호 지방이라는 지방이 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목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칼비테라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기 천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아테네서부터 이제 중세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왔던 분인데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가르쳐 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애를 가르쳤어요. 근데 태어난 거 보니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다. 약간 전응아 비슷하게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을 읽어주고 애하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특히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뭐 하여튼 어디든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이제 그 숲속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숲속에서 같이 이제 그 자연물에 대한 자연이 뭐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 그 애가 물어보면 모르겠는 거는 야 우리 같이 가서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같이 공부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아주 많이 해서 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칼비테를 천재로 만들었는데 지금 칼비테에 대한 동영상이나 뭐 기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책도 그 칼비테 목사의 친구가 페스탈로치였는데 페스탈로치가 보니까 그 칼비테가 목사가 가르친 그 칼비테 주니어가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제 각 나라에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강의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나라로 독일에서 이제 뭐 옆에 나라 프랑스로도 강연해달라 그러면 국왕 앞에 가서 강연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천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역사적 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자료를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참 큰 손실이죠. 그래서 자료라는 건 기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말들을 사소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어린애를 키우는 어머니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의 천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다 먹이고 살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